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얼굴 또 뵙게 돼서 너무 좋으네. 그 얼굴이 갈수록 이게 편안하고 좋은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 유학을 이제 공부하시고 그러면 얼굴이 정말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하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칠판에 와서 먼저 잠깐 썼는데 모든 건 마음에 의해서 다 변해요. 이 세상 사는 게 마음이 괴로우면, 마음이 속상하면, 마음이 우울하면 지옥이라. 근데 마음을 바꿔버리면 똑같은 건데 그래요. 똑같은데 바꿔버리면 천당이 되고 낙원이 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다 알면서도 잘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되는 줄 아세요? 세 가지를 늘 말씀 제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늘 반복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아주 우리의 삶에 늘 그 장애가 되고 행복한 삶을 자꾸 억제. 첫째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욕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고 잘 욕자니까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것도 욕이에요. 근데 그 욕이, 그래서 공자님이 정말 순수한 욕심, 순수한 욕구, 요거를 종심소욕이라고 그래요. 70이 되면 종심소욕. 그럴 땐 좋은 의미의 욕인데 대체로 여기서 말하는 건 사욕을 얘기해요. 나를 먼저 챙기고 내가 잘 살고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한 푼에도 도움되는 쪽으로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급해지고 속상하고 못마땅하고 그래. 그런 자세로 보면, 그러니까 욕을 자꾸 절이고 사욕을 줄이고 공욕으로, 공욕. 그래서 제가 여기 칠판에 썼어요. 왜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못 사느냐. 편안하고 행복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편안해야 돼. 근데 얼굴이 저절로 그 속이 상한데 얼굴만 환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꾸려면 두 가지가 꼭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거 유학 공부하면서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마음의 확립, 주제가 확립된다고 그래요. 확립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주체성이라고 그래. 입심이라고도 그래. 마음이 딱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일 처리할 때 주관이 있고 분명히 자기 정립이 돼 있죠. 그래서 늘 마음을 수양해서 올바르게 하늘의 이치를 보게 되면 그 일 처리하는 데에도 망설일 게 없어요. 따질 거 없어요. 내 이익이 되느냐 하는 거 관계 없어요. 원리대로, 원칙대로, 천리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행하는 거, 이게 주체고 그걸 하는 방법이 경입니다. 경은 대단히 되게 선생님도 강조했지만 여기 남명 선생님도 경을 엄청 강조하죠. 되게 남명 선생님뿐 아니라 모든 유림들은 경을 강조해요. 경이 뭐냐? 상대방에 대한 공경, 배려, 이것도 경이지만 주일무적이라 하나에 집중하는 거야. 딴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입심을 할 때 경, 아주 중요한 자세가 경입니다. 근데 그 추가해서 그 쓴 거는 항상 일을 처리할 때는 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자꾸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 일의 입장에서 일을 보는 게 공심이고 순수한 그게 이물관물이라고 그래요. 이물관물. 물로 물을 보는 거야. 사람의 입장에서 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인관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이 있고 자꾸 내 생각에 내 거에 욕심이게 깨어들으니까 자꾸 착오를 하게 되지. 이물관물. 요 소강절 선생님이 이물관물로도 사시고 강조하고 공부하시고 그랬어요. 이물관물. 이인관물이 아니라 물은 물로 보는 거예요. 순임금, 연임금 같은 분이 못된 사람을 처벌했는데 그 사람 미워서 처벌했으면 그건 순임금, 연임금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벌한 거야. 연연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물관물. 우리 쉽게 이거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전화를 집 식구한테 했는데, 집에 애들한테 했는데 핸드폰 안 받아. 그럼 만나자마자 이제 야단부터 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전화 안 받냐? 이러면서. 그거는 이물관물이 아니야. 내 입장에서 자꾸 왜 안 받느냐. 지금 그 상대가 그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고려치 않고 내 생각으로 붙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일도 어그러뜨리고 만사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한 번만 물어보면 돼요. 아까 내 전화했는데 너 무슨 일 있었니? 한번 물어보고 얘기나 들어보고 맞지 않으면은 그래도 꼭 잘 받아라 이렇게 얘기가 돼도 되지만, 그냥 대짜고짜 그냥 욕하고 야단치고 막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객관적, 철학적, 사실적 입장이라고 그래요. 이물관물. 그런 자세로 경은 집중하는 거, 딴 생각 안 하는 거, 그리고 순수한 거, 그리고 깨어 있는 거, 그리고 수렴하는 거, 그리고 반듯한 거, 이런 것의 뜻이 경이에요. 그 다음에가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그거는 일 처리할 때 얘기고, 어떤 이 대상을 만나서 그걸 소화하는 문제지.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 편안하지 않으면요, 그건 사는 게 아니야. 또 막 내 귀중한 걸 잃어버렸어 봐.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안 보이고 정신이 없고 속상하고 그래요. 조그만 지갑 하나 잊어버려도 속상한데 가장 소중한 내 걸 잃어버렸다. 그건 더해.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건 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가장 마음이 안정되느냐, 그게 공이에요. 수없이 이걸 강조한 분이 염계주돈이라고 아세요? 염계주돈이는 송나라 때 유학자이고, 송나라 유학에 처음 개창을 한 염계주돈이 강절, 소홍, 행거, 장제, 그리고 명도, 정호, 이천, 정의, 그리고 회암, 주희, 송대 육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의 사상이 종합되는데 그걸 처음 연 사람이 염계주돈이에요. 이분은 주역에 밝았거든. 그러니까 사리에 밝아요. 인간의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우주의 원리, 주역에 밝고 수리 철학에 밝아요. 그래 놓고 모든 걸 이물관물의 아까 자세로다가 처리하는 사람인데, 늘 뭐예요? 공을 강조해요. 이 천지자연이 전부 생명이 나왔다가 없어지는데 자기 존재 구현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난 척하고 대가발하고 그런 거는 수준이 낮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받아서 늘 이 세상을 즐겁게, 이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가는 귀한 삶 아니에요? 귀한 삶을 아주 의미 있게 살기 위한 방법이 한 게 공심이야. 공심. 공과 대립되는 용어가 뭐예요? 예? 사지요. 사욕, 사심. 이거는요, 모든 걸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사가 추동력이 있어요. 우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돈이 있어야지. 또 내가 이 지위가 높아지고 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니까 사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거나 집착돼 버리면 모든 걸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얘기를 내다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하나는 욕심, 그 행복을 막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지, 공부를 해갖고 나름대로 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야. 보완하는 거야. 여기 바보라 연세 드셨는데 오시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분만 여기 오시는 거예요. 벌써 진주 지방에 아주 지도자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서울에서도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건데, 지금 이 나이에 뭘 써먹느냐예요. 써먹을 것도 없는데 뭐 배울 것도 없대. 왜 써먹을 게 없어요?
젊었을 때에는 그걸로 돈 벌고 그러는 걸로 써먹지만 지금 이 나이에는 뭘로 써먹는 거예요? 잘 죽는 거, 저 세상 가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유일한 지금 희망이 있다면, 저도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리고 이제 벌써 70대가 이제 넘어서 뭐 중반 되고 막 이러네요. 근데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공부 여러분들 하고 만나면서 늘 제가 감사하는 건 늘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면서 뭘 준비하느냐, 잘 죽으려고.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종명이라고 그러죠. 공부가 이제 다 되셔서 툭툭 던져도 다 하셔.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고종명, 오복의 마지막이에요. 수, 부, 강령, 그리고 호덕, 유호덕, 그리고 마지막이 고종명이에요. 잘 죽는다는 건 최고 잘 산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자손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남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마무리를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는 그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늘 공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거. 그래서 옆에 또 하나 써놨네. 무슨 소리예요 저거? 수녀 불이. 어디서 들으신 거 아니에요? 예? 어디에 있어요? 노노? 노노보다는 중룡에 나와요. 이게 중룡에. 뭐에 나오는 거야?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 순역불이라는 건 글자 뜻을 풀이하면 순수하고, 또 역자고, 그리고 아니불 자, 마칠 이자예요. 그칠 이자, 몸기자, 뱀사자, 그칠 이자, 세 개의 글자를 저렇게 써갖고 헷갈리는데, 저거는 마치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한 번만 순수한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야. 마침이 없다. 이걸 순역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순이에요. 순수한 사람. 그래서 이걸 갖다 가장 착한 사람을 순선하다고 그래요. 순선한 사람이 최고야. 그게 최후의 승리자야. 그 사람이 최고의 장수를 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거를 몰라. 그냥 욕심껏, 재주껏, 한탕주의로 하면 잘 사는 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 시카고의 그 미국의 그 대학에서 약 1,500명을 80년 동안 임상실험을 했어요. 계속 주시해갖고 오래 사는 사람들을 뽑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성격을 조사해서 공통적인 성격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오래 사는지? 그게 성실이었어요. 성실. 성실이 순수한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걸 성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저 강의할 때 농담으로도 얘기했는데, 제 경험으로, 제 주위를 보니까 그래도 여기 지금까지 살아계신 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한 사람들은 다 갔어. 50대에 가요. 그 다음에가 성질 못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60대에 가. 주위에도 잘 한번 보세요. 그런데 70이 되면은 이제는 착한 사람이 남는데 시원찮게 착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뭐 위장병, 위암 뭐 이런 거 걸리고. 진짜 착한 사람이 되면은 그 원인 무효시켜서, 그래서 장수해서 성실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순역불이에요. 순역불이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순역불이로 산 사람, 실제 있었던 사람 갖고 얘기해야지 이론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전부 유학은 실증적인 내용 갖고 전부 경전에 덮여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면 좋습니다. 순역불이. 그게 문왕이에요. 중국의 문왕이 아주 시에 자주 나오고, 또 옛 선비들이 문왕을 자주 얘기하고, 중국에서 늘 그 문왕을 높이는데, 문왕의 그 인간뱀이 그 중용의 시경에서는 오목불이라고 그랬어요. 오는 감탄사하고 목은 아주 화목하고 순수한 것이 그 퍼져나간 게 목인데,
목하시고 불이하시도다. 오목불인데 일반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순역불이로 바꿔갖고 중용해서 설명을 하고 문항이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순역불이에 해당되는 분에 가까이 산 분이 누구라고? 그런 분이 바로 문묘배양한 인물로만 얘기한다면 문묘배양 18연 중에서 바로 퇴계 선생님이 그래요. 순역불이의 상징이야. 이제 그런 거 두 가지. 어쨌든 요거 아주 중요해요. 늘 하루를 살더라도 편안하게 사시는 거야. 잠자리에 들어가고 잡념이 들어오면 안 돼. 편안하게 자리에 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걸로 매일 반복하면 그것이 쌓여갖고 종명이 되고 아름다운 끝이 나옵니다. 전 확실하니까. 지금 아까 얘기가 그리고 한번 웃으면요. 감사한 마음으로 성격을 바꿔서 웃으면요.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고 그리고 그 근육이 650여 개 근육 중에 250개가 움직인대. 잠깐 웃는 사이에 활성화가 되고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웃는 연습. 근데 억지로는 웃게 안 되지. 생각을 바꾸면 돼. 저기 하나만 예를 들고 본론에 들어가겠어요. 법정 스님이라고 아세요?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이 글 잘 쓰시고 그랬던 분이죠. 그리고 법문 이 강의도 잘 하시고. 근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동안거에서 하시고 그런데 그 강의하면은 신문에 또 나서 그분의 근황이나 내용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인도에 갔는데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인도가 인구가 많고 또 경제 발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 갖고 열악해. 기차를 타면은 그게 질서 있게 자리가 유지돼야 되는데 조금만 비키면 뺏어 버리는 거야. 옛날 우리 초기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갖고 자리를 뺏기다가 돈 주고 샀는데도 뺏기고 밀려갖고 나중에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냐면 화장실 앞에까지 밀렸대. 속이 상해갖고 말이야. 내가 돈 비싸게 줘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막 그럴 땐 속이 막 상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1000여 년 전에 2000년 전에 해처 스님 같은 분이 있죠. 천축국 썼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에서부터 인도까지 걸어서 거행하면서 다 했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거 기차 타고 잠깐 화장실 앞에 밀린 거는 요속에서 따지니까 속상하지 그거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고급스럽게 가고 있는 거야. 화장실에 앉는 것만도 고마운 거야. 몇 시간만 참으면 도착하는 거야. 그게 마음을 바꾸니까 그 자리가 최고 고마운 자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열반에 예를 들면은 수양에 그 시간을 거기서 가지면서 느낌이 새롭게 많이 보완된 걸 글로 썼어요. 똑같은 일인데 어차피 부딪힌 일인데 마음을 바꾸면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감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무지, 첫 번째 욕심, 그 다음에 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질,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그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대충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지금 오늘 중요한 여러분들이 삶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실생활에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사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의 제목은 선진유학이에요. 선진유학. 물론 이건 제가 정해서 갖고 온 거지만은 보니까 이 교재를 보니까 교재 몇 페이지예요? 154쪽. 아까 들어온 데 보니까 먼저 다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마웠고 또 굉장히 그 진지한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 제목을 보니까 선진유학에 대해서 얘기한 각 글들이 앞에 두 분이나 나와. 최영갑 교수가 중국 유학 전반을 얘기하면서 선진유학을 얘기하는 게 하나 나오고 또 뒤에 보니까 누구야 최석기 교수가
특히 맹자에다 초점을 둬서 맹자 2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중복이 돼도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설명하고 내용이 또 새롭게 될 수가 있겠으니까. 그래서 좀 중복되는 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으니까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이미 하셨나? 최영갑 교수하고 최석기 교수 강의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도 몰라요? 최석기 교수는 했고 최영갑 교수는 안 했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건 최고 좋아요. 오늘 공부하고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려. 최고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 들어와서는 또 생각을 집중하는 게 경이에요. 딴 생각 하시지 말고 딴 생각하면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잡념이 들어와서 하나도 좋은 말을 해도 못 들어와. 아주 하나 오늘 새롭게 좋은 말 들어갔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알 수가 없어요. 늘 집중하는 이런 게 필요해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최석기 선생은 맹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선진유학 사상의 그 핵심, 저는 우선 핵심을 늘 강의하는 강의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이걸 보완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시부터 12시까지죠. 11시 정도 되면 11시 정도 되면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강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유학이 있고 중국 유학도 있어요. 사실은 중국의 유학을 공부하는 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지금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유학의 잘 이해도 중요하지만 중국 유학을 왜 배우느냐 하는 거를 늘 잊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더 좁혀서 얘기하면 내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지 중국을 이해하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유학은 한국 유학에 한국인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중요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중국에 먼저 자세하게 이해하는 이유가 한국에 또 나의 삶에 있다 하는 걸 놓치지 마시고 중국의 유학을 이해하려면 꼭 두 나라가 중요해요. 두 시대가. 많은 시대가 다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는 선진유학이에요. 선진유학. 선진유학이라고 그러면 진나라 이전을 선진유학이라고 그래요. 진나라 이전.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시켰죠. 통일한 게 BC 230년이에요. 230년. 그래서 BC 221년 21년 완성시켜요. 230년은 한나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제나라를 멸망시켜서 통일한 때가 BC 221년. 지금부터 2022년에다가 하지만 2241년 전에 통일을 해요. 그 통일을 시킨 다음에 화폐 통일도 하고 도량형 통일도 하고 문자 통일을 하고 만리장성도 축성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법가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이사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법이라는 건 법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법가가 굉장히 옛날서부터 실천하고 이론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황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최고의 법가는 한비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또 한비자는 법가 사상을 종합한 사람이야. 법가 사상의 핵심이 세 개야. 뭐일 것 같아요? 첫째가 법이야. 말이 필요 없어. 인격 필요 없어. 인격은 그 사람이 훌륭하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거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수없이 다양해. 수없이 변해. 믿을 수가 없어. 그 믿을 수 있는 건 법을 세우자. 처음에 그게 나올 때 많은
국민들이 싫어한 게 아니라 지배계층이 싫어했어요. 옛날에 지배계층들은 전부 다 뭐야? 잘못하면은 뭐를 했어요? 하층 일반 백성들은 법을 어기고 뭐 잘못 나라에서 하라는 거 안 하면은 잡아 들여갖고서 족친다 그래? 속된 말로 두개 패면 되는 거고 아니면 죽여버리면 된 거예요. 그 저기 상층부의 지도계층은 법을 어겨도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정도의 예로 끝나서 그 특수층이 살았는데 법을 세워놓으니까 모든 특수층도 없어. 다 질서에 따라서 지켜야 나라가 운영된다. 이게 법과 이론의 혁신적인 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상층부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게 필요니까 이제 참는 쪽으로 이제 바뀐 거지. 그 법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돼요.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아야 이제 내가 쓸 수가 있어요. 장점은 동시에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법을 세우는 거예요. 명문법이에요. 그것도 그냥 관습법이 아니야. 글자를 써놓는 거야. 새겨놓는 거야. 궁중에서 말 타고 들어오면 안 된다. 두 번, 세 번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쓰는 거야.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법을 집행하려면 힘이 없으면 집행이 안 돼. 암만 해놔도. 그게 세야. 뭐 쓰지 않아도 알겠죠? 세력 그럴 때 세자. 법, 세력. 세력이라는 건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어야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딱 대통령이 된 1년 안에 끝내야지 조금 있으면 그게 더 부서져 버려요. 그런 식으로. 세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법, 암만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방법이 뛰어나야 돼. 방법이 시원찮으면 그게 또 다 도로함이 타버려. 그게 술이라고 그래. 기술 술자. 테크닉. 그래서 세 가지. 법, 술. 요게 법가의 핵심이고 한비자 사상의 핵심이에요. 이 요점만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대략 아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이해가 되지요. 법, 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술이야. 술은 말이야 방법론인데 아주 뭐예요? 어려워요. 똑같은 일인데도 술이 나쁘면은 안 돼. 옛날에 시골에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았는데 궁녀로 뽑혀갖고 가니까 안 간다고 막 울어. 여기 사는 게 최고인 줄 알고 풀 먹고 사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래갖고 안 가려고 기둥을 붙잡고 그래서 기둥이 다 달았대나 뭐 했대나 뭐 그러는데 나중에 궁중에 데려다 놓으니까 이 별천지 세상이야. 그 신나게 이제 이런 세상이 따라갖고 즐기고 사는데 왕한테 총애를 받으니까 총애를 받을 때는 복숭아 먹다가 맛있으니까 너무 다니까 먹던 걸 갖다가 줬어. 그랬더니 임금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갖다가 뭐야 안 먹고 이렇게 나한테 줬다고 사랑을 더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임금한테는 이러면 되나 보다 이래 갖고서 똑같은 방법을 쓰면은 안 돼요. 사랑이 식었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랬는데 먹다가 또 사랑을 돌이켜 보려고 먹던 좋은 거를 또 갖고 갔어. 그래 갖고서 싫었을 때 갖고 왔을 때는 지가 먹고 싶은 거를 참고 왔다는 생각이 아니야. 지가 먹기 싫으니까 갖고 왔다 그래 갖고 야단 직사게 맞고 나중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게 술이야. 똑같은 것도 술이 잘못되면 억울해져요. 제가 교수로 있을 때 연구실에서 바빠 죽겠는데 와서 학생이 뭐라고 뭘 부탁하고 뭐 얘기하면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데 한가해갖고 할 일 없을 때 와갖고 얘기하면 그 한가할 때 가느냐 바쁠 때 가느냐 그게 술이야.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그래서 법세 술 이게 아주 핵심인데 그건데 법가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이 있어. 육아의 단점은 장점 다 있어요. 육아는 덕으로 하는 거야. 법가는
법으로 오는 거고. 단점이 뭐 같아요? 최고의 단점이 안 볼 때는 딴짓하는 거예요. 밤중에 교통 신호를 딱 지켜야 되는데 안 보고 사람 없으면 그냥 교통 그 신경 없이 가. 안 볼 땐 악한 짓을 한다는 거. 볼 때만 한다는 거. 안 걸리는 것만 한다는 거. 걸렸다 하더라도 우긴다는 거. 우겨도 안 되면 딴 사람도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 지금. 법과의 양태가 다 그래요.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치밀할수록 좋은 게 아니야. 치밀할수록 나쁜 거야. 그거를 해결하는 더 높은 차원의 도둑들이 범법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유학은 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덕, 인격으로. 그 인격을 신뢰하는 속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가는 성선설에 기반하는 겁니다. 근데 법가는 성악설에 기반한다는 걸 아셔야 돼. 법가는 인간의 본성이 착한가? 믿을 수가 없어. 악하다고 하는 걸 누가 얘기했냐? 순자가 얘기했거든. 그 순자 뒤에 법가가 나오고 그래요. 순자의 제자가 법가야. 순자의 제자가 이사야. 한비자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다 순자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가는 볼 때, 안 볼 때 다르다는 거. 근데 유학은 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하고 본래의 착한 걸 믿고. 근데 뭐가 단점이에요? 시간이 너무 걸려. 그걸 또 기다리는 게 또 기다리는 동안 또 변질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또 없는 게 있어. 그래서 저 맹자가 그렇게 덕을 강조하니까 우월하다, 우원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다 임금들이 다 멀다. 당장 지금 효과가 나와야지.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 장점은 뭐가 있어요? 안 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에 신독이라는 거 아세요? 신독, 신기독이라. 혼자 있을 때 상간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남이 안 볼 때에도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걸 믿고 그런 것이 있는 속에서 나오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되는 게 7가지, 8가지 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세요? 세계 1등이. 세계에 딴 사람이 못 날아, 딴 나라에서 못 따라오는 게 아주 잘 된 게 있어. 들으신 것도 있을 거예요. 첫째가 화장실이야. 화장실이 이게 세계 1위야. 화장실에 향기 내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 가보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에 찾기도 어렵고 또 가도 돈 받고 뭐 하여튼 또 냄새나고 변화가 빠르지 않은데 우리는 90년대 말에서부터 확 바뀌어갖고 세계 1위의 화장실 청결 국가가 됐어. 근데 그거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뭐 그냥 다 그렇게 됐으니까 된 거다 그래도 되지만 지도자는 다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구나. 늘 지혜를 전부 취하고 넣어야 돼. 표혜령이라는 사람인데 화장실 문화연대 회장을 맡으면서 1990년대 말기에 막 더러웠던 우리나라 최고의 더러웠던 그 화장실을 최고의 적으로 하는데 표가 전 국민을 감동시켰어. 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그런 표 기억이 안 나세요? 그거 지은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은 군자야. 근데 그게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유가의 할아버지한테 힌트를 얻은 거예요. 표혜령 그 교수가 아니라 그 회장이 인터뷰하는데 할아버지가 맨날 군자는 신기독이라 모르는데 뭔 소리냐 그랬더니 혼자 있을 때 상간다고 그러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싹 바꿔서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군자는 홀로 있을 때 화장실에서 아무도 안 보죠. 그 마무리를 잘 혼자 깨끗하게 아름답게 한다는 걸로 바꿨는데 그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내용이고 그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점점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학이 오늘날
다 묵어갖고 쓸데없는 거고 지나간 거다. 자, 젊은 사람들 관심이 없고 신문 기자들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유학이 저 침체하는 시기의 역사적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유학은 보물과 같아요. 하나하나 활용해서 이걸 상품화 만들면 세계 1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류가 지금 막 치고, 한류가 되는 건 수십조 예산 돈으로, 한류는 이 브랜드 자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십조 수입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거를, 브랜드를, 최고의 한국의 선비 정신이 브랜드화 되는 날, 저는 세계가 이제 감동하는 때가 기다리고 있다고 늘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게 유학의 특징이에요. 아까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7가지가 뭐예요? 꼭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세계 1위가 의료 체계, 의료보험 체계가 최고예요. 전 국민이 2년에 한 번씩 다 검사해서 예방한다는 거, 이건. 그리고 하나하나고 저기 이게 의료보험, 그 다음에 치안력. 우리나라처럼 밤늦게 혼자 여자가, 어린애가 걸어갈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제가 1년 살아봤지만 늘 경계하고 두렵고 그래. 돈 조금 $100 이상을 꺼내서 보이면 언제 와서 누가 때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총 들고 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동남아시아도 치안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치안, 그 다음에 음식 최고를 달리고 있고, 교통 최고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권 파워가 있대요. 여권이 최고 1위의 그 여권이 한국 여권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본 여권이었는데 많은 나라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얘기가 번졌는데, 법과 사상,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법과 사상의 단점은 뭐라고요? 안 보면 딴짓할 수 있어. 근데 유학은 안 봐도 더 잘해. 그러니까 안 보되 잘하는 사람은 볼 때도 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잘할 수 있어요. 볼 때 잘하는 사람이 안 볼 때도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주 본질의 문제가. 그래서 유학을 잘하면은,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으로서, 안 되면 형벌로 다스리는 거는 수준이 낮은 거다. 덕으로서 다르고 예로서 권하고 이런 거는 유치차격이라고 그랬어요. 논어에 나와요. 유치차격. 들어본 적 있어요? 첫째 뭐가 있냐면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양심의 소리거든. 부끄러움은 다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있고, 차격이라. 격은 맞을 격자야. 일이 다 끝이 좋아. 완료돼. 그러니 왜 육아의 그 덕이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진시황제는 법가로 천하를 다스렸는데, 자꾸 건건이 걸리는 게 육아들이, 이제 선비들이 자꾸 비판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육아 선비들을 그냥 전부 없애버리고 육아가 중요시하는 책을 없애버린 게 유명한 분서갱유 사건이에요. 분서갱유 사건이 213년에 그 협서일위라는 걸 발표해갖고 경전을 끼고 다니면 그것도 잡아들이고 그랬어. 그래서 경전을 집에 갖고만 있어도 처벌을 했어. 그 경전을 집에 있는 거를 전부 모아갖고 바다 도에서 군에서 모아갖고 태워버렸어. 그리고 나중에는 책이 다 없어졌어. 그 넓은 땅에 책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근데 누가 갖고 있다는 걸 알리기만 하면, 고변하면 보상금을 주니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없었어. 그래갖고서 모든 경전이, 공자님이 편찬한 경전이 다 없어진 게 분서갱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문화를 무시하고 물질 문명만 강조하고 기술만 강조하는 정치는 오래 못 가요. 그 10여 년 만에 망했지. 그래갖고 한나라로 넘어가요. 그래서 한나라 때에는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육아는요, 처음에 마상에서 국가를 얻었을지라도, 말 위에서 총칼로 국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지키는 시간으로 넓게 길게 갈 때는 유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모택동의 사상으로다가 공산주의 이론으로다가 통일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유교가 필요하다고 한 게 강택민 이후
후진타오 그리고 지금 저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유교를 아주 중심으로 삼고 넓히고 있는 중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 한나라 때 이제 유교가 회복은 되는데 그때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없어진 유교 경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구하는 거. 그러니까 애원 사람, 그 경전을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은 없어졌지만 그 사람들 불러갖고 당시에 예서 이걸로다가 쓴 거를 금문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나라 때에는 경전 복원 사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학의 발전은 그렇게 없어요. 그때 그 유학이 또 필요가 된 건 동중서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동중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그래갖고 이제 유교를 썼지만 금문유교 머리로 애워서 만든 경전. 그랬더니 나중에 뭐가 나왔어요? 아이 책이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공자님의 예를 들면은 담. 옛날엔 책이 전부 오늘날 종이가 아니라 죽간에다가 써갖고서 연결한 거니까 이 책을 전부 다 벽에다 바른 게 나왔어. 그 바른 데 나온 거 보니까 글씨가 그냥 올챙이처럼 삐뚤삐뚤했는데 그걸 고문이라고 그래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공자의 후손인 공황국이라는 사람이 그때 알아봐갖고 편찬을 해보니까 논어를 암기해갖고 또는 시경, 서경을 암기해서 얘기한 내용하고 달라 조금 일부. 그래갖고 논쟁이 시작된 거야.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금문, 고문 논쟁이 시작되고 글자 옳으냐 그러냐를 따진 걸 훈고학이라고 그래요. 그게 한대 유학이에요. 그게 발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유학의 부정, 비판 이 역사는요 한번 유학을 부정하고 탄압하고 그러면은 200~300년 동안 탄압해 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하강기야. 그러다가 한나라 지나서 당나라 지나서 언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있고 당나라 통일하고 수나라가 통일하고 당나라 통일하고 송나라 때 와서 다시 유학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국가 이념으로 된 거. 몇백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의 유학 그러면 송대 유학 그리고 선진 유학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아요. 딴 나라도 좋긴 하겠지만 그건 보완적 의미고 한나라 때에는 동중서라든지 정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요하고 당나라 때에는 이 당대의 한유라든지 이고 같은 사람이 유명하고 그러지만 송나라 때 송대 육현이 나오면서 사유학이 시작된 거예요. 본래 선진유학은 본래 유학이에요. 본원유학이라고 그래. 원시유학이라고 그래.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원유학이 그 다음에 새로운 유학으로 이론 보완을 한 게 송대 유학이야. 그래서 유학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게 선진 유학하고 어떤 유학이에요? 송대 유학. 딴 나라도 중요하지만 송나라 뒤에는 이 왕양령의 삶이 나와서 양명학도 나오긴 했지만 그건 이론 보완의 문제이고 일단 핵심되는 나라는 선진 유학, 송대 유학. 그 송대 유학은 딴 분이 강의하고 또 할 거니까 송대 유학은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간 유학이에요. 선진 유학은 실천 유학이야. 크게 특징을 얘기한다면 실천 유학이고 실천하는데 왜 그걸 실천해야 되느냐 이 따져 들어간 게 송대 유학이야. 이론 유학이에요. 그걸 완성한 사람이 주자지. 그래서 그거는 아주 중요해요. 그 실천, 이론 그런 분기점 특성이 있어요. 오늘은 선진유학인데 선진유학은 진나라 이전이라고 하는 시대 명칭, 나라 이름을 갖고서 그 이전이라는 용어로 쓴 거예요. 그렇지만 선진유학의 핵심 인물은 누구예요? 세 사람을 꼭 알아야 돼. 선진유학의 핵심 인물은 공자, 맹자, 순자. 그거를 잡아요. 공자, 맹자, 순자. 근데 시대가 달라. 공자는 춘추시대고 맹자는 전국시대고 순자는 전국시대 말기야.
그 시대가 다르니까 시대가 달라진 상황을 문제 해결해서 나온 게 이 유명한 성인들이고 학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도 알아야 되고 시대 특징의 공자 사상의 핵심도 알아야 되고 춘추 시대가 지나서 전국 시대가 돼서 맹자가 나와서 나온 특징도 알아야 되고 그게 더 싸움이 깊어져 갖고 이젠 도저히 착한 심성으로 뭐 믿고 따르고 이런 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야. 완전히 그야말로 심의 시대로다가 막바지 갈 때 법이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그렇지만 그때의 유학도 변질된 유학으로 나온 게 순자야. 그래서 세 사람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꼭 그거를 알아두시고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글자씩 얘기한다면 공맹순이 있는데 물론 공자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꼭 알아둬야 될 게 7분이 있죠. 누구야? 공자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공자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 주공 7분. 공자 이전에 7분이야. 그분들의 사상을 모아서 집대성에서 완성시킨 사람이 공자야. 그 공자를 뛰어넘는 사람은 없어요. 공자 사상이 왜 대단하느냐? 집대성에서 완성시켰어. 그거를 깊게 따져 들어간 사람이 누구야?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공자가 얘기 못한 거를 보완 설명을 했어. 그게 맹자야.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깊게 설명한 거. 그건 뭘 내용으로 깊게 들어가고 뭘 강조했느냐, 그건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큰 틀에서 이해를 크게 하시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늘까지 이제 얘기해 가면서, 그러면서 깊게 얘기한 사람이 맹자예요. 근데 밖으로 나와갖고 바로 지금 제도 만들고 형식을 강조한 사람이 순자야. 그러니까 전혀 역할이 다르지. 시대 요청에 따라서. 근데 내면으로 들어와서 하늘까지 다 얘기하는 맹자의 사상이 깊고 넓어요. 근데 순자는 거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칫하면은 그 깊이 있게 들어가서 완전한 진지라고 그래. 진지가 되고 일생 동안 아까 순역불이라고 그랬지만 실천해서 지행합일된 사람이 도통의 유학의 도통의 핵심 인물인데, 순자는 그 역할을 감당 못했어요. 그래서 순자를 육아에는 속하지만 도통에서는 빼.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제대로 이어받은 사람은 누구의? 맹자다. 맹자에서 순자는 보완적이고 딴 면 얘기했지만은 이 본질 이해가 아직 덜 됐다. 공부가 시원찮다. 물론 장점도 대단하죠. 순자에 의해서 새 시대에 새 이론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순자는 도통에서 빼고, 그 다음에 도가 끊어졌다가 저 송나라 때 주령계에 의해서 계승이 돼갖고 송대 육현으로 해서 주자가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유학에서는 도통론을 제기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우선 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교재 내용을 같이 봐도 좋은데, 우선 큰 틀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에 틀부터 얘기합니다. 선진시대의 핵심 인물은 누구라고요? 세 사람은 누구예요? 다시. 공자, 맹자, 순자. 그 중에 대표 인물은 누구야? 공자야. 늘 우리는 유학 공부하면 공자를 이해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공자 사상이 들어있는 책이 뭐라 그랬어요? 논어라고 그랬거든. 논어는 공자님이 직접 지은 책은 아니고 공자님의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편집한 책인데, 사실은 그 전에 공자님은 육경을 편찬했죠. 육경,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악경. 근데 악경은 진시황제 때 없어진 뒤에 다시 복원이 안 됐어. 음악에 대한 보충이 발견이 안 됐어. 너무 아까워요. 음악 중에서 최고의 음악은 순임금의 소래는 음악이 진선진미한 건데 들을 길이 없어. 그때까지 다 있었어요. 순자가 있었을 때 춘추전국 시대까지, 진시황제 이전까지는 있었는데 진시황제 이후에 없어지는 바람에 그 최고의 음악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악경을 빼고 뭐라고 그래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것만 이해해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시경, 서경, 역경 얘는 이론을 얘기를 하래지 선비들의 예를 묶어놓은 게 의례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국가 예를 묶어놓은 게 주례가 있어서 삼례라고 그러는 게 있다는 걸 아시고 춘추도 경문이 있고 역사평가인데 그 강의 때 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보충 해설자를 설명했는데 세 사람의 해설자가 있는데 역사적 사건을 설명한 사람의 좌구명의 전을 춘추 좌구명 전 줄여서 춘추 좌전 그리고 공양고라는 사람의 전 공양전 그 다음에 공양적이라는 사람의 해설 공양전 그래갖고 춘추 그러면 삼전이 있어요. 예에 삼례가 있듯이 춘추에 삼전이 있다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춘추 삼전은 경문 밖에 보충 설명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세 사람 중에 대표로 누굴 뽑았냐면 좌구명을 뽑아서 춘추 그러면은 춘추 좌전을 오경에 집어넣으니까 춘추 좌구명 전이 경인 줄 알아. 그게 경이 아니라 경문은 있고 해설이 춘추 좌전시 해설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춘추 좌전 3전에서 춘추 좌전을 중심 춘추로다가 얘기하면 늘 붙어서 다녔기 때문에 두 개 빠진 두 개 그 다음에 삼례 중에서 얘기가 중심되고 나머지 의례 주례 두 개 그래서 두 개 네 개를 합치면 오경이 부경이 되고 그 뒤에 와서 논어가 들어가고 맹자가 들어가면 11경이 되고 그리고 효경이 반드시 중요하게 얘기가 돼서 효경 들어가면 12경 그리고 그 문자 책인 요새 보면 자전책인 이하라고 하는 걸 합쳐서 13경이 만들어진 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공부 다 하느냐 요점만 얘기한 걸 공부하자 이래 갖고서 논어 맹자 그만 공부해도 된다. 물론 그 보충해서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대학 증명은 얘기 속에 있는 책이죠. 그거를 뽑아서 한 편에 있던 얘기편, 대학편 있는 걸 뽑아서 사서로 삼았어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여기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점 정리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뭐 쪽집게 가해도 아닌데 지금 핵심만 우리가 다시 우선 경전의 내용 핵심이 뭐다 하는 것도 다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3전 이건 빼고 뭐 하여튼 일단은 삼례 3전하고 오경의 핵심이 뭐냐 이것만 꼭 알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경 세부적으로 서경 강의도 할 수도 있고 강독할 수도 있고 뭐 심경, 시경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고 전체 핵심의 내용만 먼저 알아도 좋아요. 시경의 핵심은 뭐예요? 시경. 늘 반복하는 내용인데 그냥 써놨다가 나중에 해서도 돼. 사무사. 생각하는데 하나도 사한 게 바르지 않은 게 없도록 하는 거. 생각을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순심을 갖도록 하는 거. 그게 시경의 역할이고 특징이야. 서경의 핵심은 제가 한 글자로 얘기한다면 흠이라고 그랬어요. 흠제하라. 연임금이 순임금에게 시킬 때에도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시킬 때에도 흠을 얘기해. 세금변에 하품할 흠자 얘기한 거 공경할 흠자야. 흠 조심하고 공경하고 함부로 멋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그게 서경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역경의 핵심은 시중이 돼야 돼요. 중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 시중이 돼야 살아남는 거니까 그 하나 보충하면 중정이 되겠지만 중이야. 예기의 핵심은 무불경 경하지 않음이 없다. 이게 핵심이야. 춘추의 핵심은 대의야. 그것도 대의 이런 게. 그래서 이러한 경전에 그 편찬을 한 사람이 공자예요. 그러면 공자 이전에 영향 준 사람이 7분이라 그랬는데 누구예요? 다시 또 생각해 보세요.
순, 우, 탕, 문왕, 무왕, 주공.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대로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요순 이전에는 사망오제는 있었는데 오제 속에 요순이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는 기록만 있는 거지 그렇게 훌륭한 내용이 없어. 연임금부터 기록이 이제 담겨진 책이 서경에 들어있어요. 서경은 연임금의 기록부터 있으니까. 그게 인류 문명사, 동양 문명사도 되고 중국 문명사도 되고 유학 문명사도 되겠는데 인류의 문명사가 연임금 기록이 있는 것부터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전에는 다 신화적인 얘기고 단편적인 얘기니까 논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명사가 연임금이 즉위한 걸 기록한 연임금의 내용이 있는 BC 2333년부터 문명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사가. 그래갖고 그게 선천의 시대에서 후천의 시대로 바뀐 걸 여기에서는 그거를 1949년 기칙년으로 중심을 삼아 4820몇 년인가 그래요. 그 선천의 시대가 마감하고 후천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정력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 후천으로 넘어오면 세상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노비 뭐 이런 게 있던 게 다 없어지고 노비가 더 중심이 되고 노동자가 더 중심이 되는 시대, 여자를 무시했는데 여자가 이제 중심되는 시대, 전부 바뀌어져 세상이. 이게 새 시대예요. 후천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 바뀌는 걸 알아야 돼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어져. 그런데 연임금에게 공자님에게 영향을 줬던 그 7분의 핵심 사상, 그것도 꼭 아시면 더 좋아요. 이건 딴 데서는 듣기 어려운 얘기니까 한 글자씩만 얘기해도 돼요. 연임금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성군 중에서도 성군이고 연임금, 이건 어디 써놓지 않았어. 제가 써놔야 되는데 그것도 다 정리해놔야 되는데 연임금의 핵심은 어질인자 있는 거예요. 어질인을 강조한 게 공자님이지만 공자님이 사랑한다는 것에서 완전한 인간을 인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사랑을 구현하는 사람이 연임금이에요. 왜 사랑을 구현한 인자를 꼭 연임금에게 뒀느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만날 때 만난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건 제한성이 있는데 그걸 이어서 대를 이어서 사랑을 구현하게 만든 게 순임금 같은 완전한 사람을 뽑아서 후계자로 삼아서 사랑을 구현시켜 준 사람이 연임금이니까. 즉 사람을, 위대한 사람을 뽑아서 연결해 준 거기가 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인. 연임금 그러면은 인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순임금은 핵심이 그건 다 아시죠. 동이족 출신이고 우리 선조의 출신이에요. 순임금. 옛날에 동이족 출신인데 핵심 인물 순임금의 핵심은 뭐 같아? 뭐 아셔도 얘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막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게 효예요. 효를 실천했거든. 이래가는 거예요. 그 대효라고 그래. 중용에서 대효라, 대지라. 왜 순에게 대효를 얘기했냐? 자식을 죽이려는 부모는 없거든. 근데 자식을 죽이려는 부모가 순임금의 아버지야. 왜? 욕심 때문에. 그 나빠서가 아니에요. 욕심에 묻혀서. 자식을 3번 죽이려고 그래, 순임금을. 상일에는 이복동생하고. 맹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맹자가 중요한 이유는요, 정말 공자님에 있었던 일,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 거, 오해되기 쉬운 거, 이런 걸 다 설명해낸 게 맹자야. 그 맹자를 통해서 공자를 이해하면 아주 좋아요. 공자 논어만 딱 이해하는 거는 단편적이고 맹자를 통해서 그게 좋습니다. 맹자를 잘 봐야 돼요. 하여튼 얘기는 그렇고 연임금, 순임금의 핵심은 그래서 뭐예요? 그걸 통해서 섬기지 못할 부모가 없다는 걸 천하 사람에게 알리게 한 게 순이야. 그래서 이 한국 동이족의 그 본질이 효에 있다는 거에 그걸로 논증된 것도 돼요. 그래서 효. 우임금은 뭘까요? 우임금은 왜 서경에서도 자꾸 얘기하고 경전에서도 자꾸 높여, 맹자에서도 높여. 우임금은 왜 높여요? 한 글자를 얘기한다면
공부 많이 하셔도 소용없죠. 요점을 딱 뽑아갖고 딱딱 얘기하고 들으면은 그거다 이렇게 딱딱 설명할 수 있어야 이제 이해가 이제 관통이 되는 거지. 그게 착할 선이야.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 서경에 보면 우배창언이라고 그래. 우임금은 착한 얘기 들으면, 착한 얘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절을 했어. 그걸 우배창언이라. 창이래게 아주 착할 창, 밝을 창이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술이 나왔는데 마셔보고 난 뒤에 이건 의적이 된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거 나라 망하게 하는 게 이게 원인일 거다. 그래서 술도 금하고 그랬죠. 어쨌든 우임금 그러면 착할 선. 요, 순, 우, 탕. 탕은 뭐가 특징일까요? 핵심되는 내용. 많은 내용이 탕 내용이 경전에 나오죠. 탕은 뭐로 유명해졌냐면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이야. 인류에서 최초의 성공 혁명자. 혁명 그러면 그건 대체로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요. 반역하고 패덕하고 힘으로 뺏은 거니까 무조건 그건 안 된다고 보는데 정말 올바른 혁명이 있어. 모델이 되는 혁명. 그게 탕의 혁명이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이 최고의 바닥으로 떨어진 거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부득이해서 나아가서 걸을 치고 탕이 상나라를 세워주지요. 그죠? 그 탕. 그래서 탕에게는 뭐를 꼭 붙이느냐 하면 최초의 완성된 성공의 혁명을 했다 그래서 탕 앞에다가 이룰 성자를 꼭 두는 거예요. 성탕이라고 그래. 그거 보통 우린 몰라요. 왜 탕 앞에는 성탕이고 요순, 우, 성탕 이렇게 쓰는지를 모르는데 그 성자가 성공했다, 완성했다. 뭘? 혁명은 이거는 신하였던 사람이 유임금한테 섬겼던 임금에게 덤벼들고 반대드는 게 폐륜의 극치가 되는 건데 그거에 인정이 되는 거. 인정됐다는 건 권도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초에 성공한 이 사람이 탕이야. 근데 탕은 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가졌냐면 중을 실천했거든. 중. 그 주역의 핵심이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실천한 사람이 탕이라. 탕의 핵심은 중에 있어요. 요, 순, 우, 탕.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문왕. 문왕의 핵심은 뭐예요? 아까 다 출발에 얘기했잖아요. 순 그러면 끝나는 거야. 순 그러면. 그래서 시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한 사람은 문의 시호를 주고 전쟁을 하고 공을 세운 사람은 무의 시호를 주는데 그 기본이에요. 그런데 최고 충무공 무예는 그러듯이 문의 최고는 문순이야. 문성도 되지만 문순이 바로 태계를 문순공이라고 그래. 문은 공부한 사람에다 초점에 당연히 주는 거고 그 뒤에 한 글자를 뽑기 위해서 일생사한거를 조명해서 한 글자 뽑는 거예요. 근데 순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문왕은 순이고 무왕은 뭐일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경전을 종합해보면 나오는 그 용어예요. 무왕. 뭐일 것 같아? 의리가 있어요. 그게 무왕은 의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의리가 있고 항심도 있는 거죠. 항산 항심 있잖아요. 항심이 있어. 버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감동해갖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 무왕이 통일국가 거기도 혁명을 했죠. 두 번째 혁명이지만 성탕에서만 성을 얘기하지 무왕은 성무라고 안 해요. 무왕은 어쨌든 의로 이제 통일해서 주나라를 드디어 통일국가로 만들지. 아버지 때 다 끝내. 문왕 때 3분의 2가 다 복속이 됐지만 완성된 게 주야. 그러면 요순, 우탕, 문왕, 무왕, 주공은 핵심이 뭐일 것 같아요? 주공은 부지런할 근자를 놔요. 그래서 주공이 있는 곡부에 가시면 알 거예요. 주공에
그 태묘가 있어요. 그 주공 사당에 보면 네 글자가 있는데 이근 하고 근이 나와 있어 꼭. 그래서 그걸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 부지런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좋은 사람, 좋은 얘기 들으면 밥 먹다 말고도 씹던 거를 그대로 토해 놓고 또 머리 감다가다 머리 붙잡고 나와서 그러고 새벽에 다 깨달으면은 아침이 될 때까지 앉아 있다가 실천하고 그랬어요. 뭐를 사망의 선왕의 정치를 다 모아서 실천하고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어린 상황이 있었는데 끝까지 신하로서 분수시켰지. 우리나라 세조처럼 힘이 있은 뒤에 뺏고 찬탈하지 않았어. 대단하지. 그래서 대부분 주공을 바로 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자, 이상으로 우리가 공자에게 영향을 준 7분의 그 이름과 핵심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공맹순 사상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자료를 보면서 이게 핵심 내용을 또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시간이 저 시계로 11시 4분이네. 10분에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먼저 골자부터 말씀드리고 요 내용 들어가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선진유학이지만 선진유학의 핵심이 뭐냐? 그걸 먼저 얘기한다면 아까 공자 이전을 얘기했지만은 그 이제 사상으로 얘기한다면 공자 이전에는 덕을 강조해요. 덕. 그래서 이 덕이 서경에 보면 덕을 수없이 강조해. 왕이 천하를 다스리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합니다. 덕은 실천 개념이에요. 실천. 덕. 인간의 덕이 왜 덕이 만들어졌느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건 맹자 와서 설명이 시작된 거고, 그전에는 무조건 덕행, 덕으로 정치를 하는 덕정,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모둠해서 맹자가 인정, 왕도, 이 도덕의 정치, 이걸 강조하게 된 거예요. 맹자가 없었던 걸 만든 게 아니라 그 옛날 성군들이 다 정치할 때 훌륭한 성군일수록 요순우탕 같은 분들은 덕을 구현한 덕정이다. 이걸 설명한 게 이제 왕도 정치, 도덕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공자에 와서는 새로운 개념이 보충되면서 이게 보완되는데 대표적인 게 인이야. 공자 그러면은 인이에요. 노노는 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랑. 인 말고도 덕목이 있어요. 덕의 종류가 인, 의, 예, 지, 신. 이걸 오상지덕이라고 그러고 덕목이라고 그래요. 덕목의 인은 사랑의 덕이고 의는 정의, 옳으냐 그런 걸 비판하고 따지는 게 의. 비판. 그러니까 사랑, 정의, 비판. 그 다음에 실천이 예예요. 예로 실천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거, 그게 지이고, 그리고 그 기반에는 믿음이 기반되어 있어 인의, 예, 지, 신, 오상지, 덕목들이 나오죠. 그래서 맹자가 이 오상을 다시 줄이면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건 신이다. 움직이고 운행되는 건 인의예지다. 또 줄이면 인과 의다. 또 줄이면 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인을 강조한 분이 공자고, 그 인은 사랑이라는 덕목의 특성도 있지만 완전한 인간, 완성된 인간을 인이라고 그래. 그걸 전인이라고 그래요. 완전할 전자, 사람 인자, 전인 또는 완전한 덕의 구현, 전덕, 그래. 전인, 전덕, 완성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덕체가 조화된 사람, 완성된 사람, 중용으로 구현된 사람, 이런 사람을 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을 강조해. 근데 이제 맹자로 가서는 의로 들어가는 거야. 의. 그래서 이 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만나는 의거든. 맨날 만나 어떤 게 의냐 말이야. 의를 실천하려면은 옳고 옳은 걸 판단하려면, 올바른 걸 선택하려면 의는 본래
수호지심이라는 우리의 본래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양심에 어긋나면 누가 얘기 전에 부끄러워하는 게 수고,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은 누가 뭐라고 그러네 미워하는 마음이 상대방에 생기는 거. 이 원초적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 의식, 이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래 마음이야. 그걸 염치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죠. 수호지심, 그 비판 정신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 근거해서 비판하는지 아세요?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데 비판하는 그 기반이 뭘 갖고 비판을 해요? 잣대가 있어야지. 내 편이 아니면 그건 다 이적이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념적 선택의 비판이니까 오래 못 가요. 올바른 비판이 아니야. 내 편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쁘다, 아니에요. 본래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천리를, 아까 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를 버리고 공의 원리를 실천했느냐, 그 천리라고 얘기해. 천덕, 천도, 천리, 이걸 실천하면 의야. 그 기본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 했다고 무조건 천리에 의해서 내 진심으로 했다, 내 사심 없이 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아야 돼. 그게 시중이에요. 반드시 의의 기준은 천리, 그리고 그것이 구현되는 시중,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에는 이를 꼭 붙여. 그럴 때에는 이자가 안 들어가고 도, 실천하는 거니까. 이는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걸 실천할 땐 도라고 그래. 인도, 의리,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의에는 천리가 기반되고, 천리에 기반됐다 하더라도 뭐에 맞아야 돼요? 상황에 안 맞으면 그 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용, 시중,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맹자예요. 그래서 맹자의 핵심은 의다. 근데 그런 것이 다 잘 됐으면 좋은데 현실은 전부 나쁘지 않느냐? 그게 현실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본래 그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걸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야 돼서 그거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나온 게 예를 강조한 순자예요. 그 순자는 그 시대에서, 그 전국시대 말기에 시대 상황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순자 제자의 법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런 관련성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공자는 인, 논어가 인이죠. 맹자라는 책, 이거는 의, 순자라는 책은 끊임없이 예를 강조하고, 예는 이제 법에 의해서 그 보완이 되고 보충돼야 되겠죠. 어쨌든 그 세 가지, 이게 선진유가 공맹순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거를 다 묶어서 얘기하면 도라고 그래. 도라는 건 실천하는 걸 도라고 그래요. 운행하는 거. 도 개념이 길도자예요. 길이라는 거는 뭐예요?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게 뭘 실천하고 행하느냐? 덕을 실천하라. 그래서 도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덕. 도덕이라는 얘기가 이제 고등학교 오면은 과목이 윤리로 바뀌죠. 인간관계가 윤이고 그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라고 윤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나 입학하면서부터,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중학교 때 이때까지는 실천 예절에, 도덕에 관심이 있다면 그 다음엔 윤리로 들어가서 그걸 이해한 속에서 이제 종합해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송대에 와서는 전혀 새로운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송대에 와서는 이제 드디어 따진 거예요. 그래서 천리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낸 거. 그래서 이학이라고 그래.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송대 유학을 이학, 성리학.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아까 도라고 하는 용어에다가 연결시킨다면 이론이 들어가면 학이라고 그래요. 도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송대 유학을 도학이다. 이학이라는 건 따지는 측면 얘기고, 실천하는 것까지 겸해서 얘기할 땐 도학이라고 그래. 도와 도학이 달라요. 도는 그냥 덕목을 실천하는 거라면, 도학은 이론까지 알고 실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을 알고 실천하니까 강도가 더 세지요. 그래서 이 진정한 선비는 송대 유학이 수용된 한국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학이, 실천 유학이 송대 유학이에요. 우리는
성리학 이론유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 쉬운데 그거는 실천을 위한 이론 얘기인 거지 결국은 실천하려고 한 거예요. 중국유학하고 한국유학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중국유학은 이론 제기가 됐다면 한국유학은 실천해서 생활한 거야. 그래서 꽃을 폈다는 거예요. 유학이 한국에 와서 특히 조선 선비에 와서 꽃을 피고 한국의 그 대표적인 브랜드 선비정신이 활성화된 거예요. 원래 선비정신이 유학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고유한 사상이 선비정신이었어요. 그 좋아하는 게. 그래서 최치원의 날랑귀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국유현묘지도하니 왈풍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묘한 하늘의 원리를 갖고 실천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야, 한국은. 이제 그게 밖으로 나와서 국가 통일할 때 이념을 발휘한 게 풍류, 풍월도, 이 화랑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화랑, 풍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은 신선지향하는 신선사상 이런 것들이 한국의 고유한 사상. 최치원은 왈풍류라 그랬어요.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 선사에 다 들어있다. 근데 김부식의 삼국유사가 만들어진 뒤에 없어져 버려갖고 찾을 길이 없게 만들어진 거지 실제는 우리 고유한 사상이 있는데 유교가 들어와서 강도가 더 세진 거예요. 유교 중에서도 특히 공자 사상도 영향을 줬지만 맹자의 의리 사상이 들어와서 꽃을 피운 게 바로 뭐예요? 조선 선비라예요. 조선 선비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지나온 거의 얘기예요. 지나온 거. 그러면 미래 유학은 뭐냐? 미래 유학은 앞으로 이제 21세가 되면 지금 세상이 지금 22세기, 23세기 앞으로 100년, 200년 단위로 전혀 달라집니다. 세계가. 지금 바뀌어지는 단초가 컴퓨터와 과학이 발달돼 갖고 지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막 이념 갖고 아직도 싸우고 국토 갖고 싸우고 넓히려고 푸틴이 공격하고 그러는 건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지금 뭐가 이념을 뛰어넘고 종교를 뛰어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경제 분야에서부터 유럽 공동체가 나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국가 개념이 이제 소멸되고 인류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 인류가 이제 공동으로 어떻게 해야 돼? 외부에 대처해야 돼. 외부가 뭐예요? 별나라, 달나라, 외계인이 지금 저기 나오는 게 또 영상에 잡히고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요. 요새 인구들이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날리고 이래다가 망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구가 주는 건 당연해. 자연히 경제가 발달되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대가 이제 소멸되니까 나의 이권, 권리, 삶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혼 같은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결혼했다 해도 애들을 안 낳을 수도 있어. 근데 뭘로 넘어가는 줄 알아요? 이제 애를 낳는 게 남자 여자가 연애해서 그래서 결합해서 낳는 시대에는 소멸되고 있어요. 그걸 낭만 시대에 이제 자녀 출산이야. 그럼 뭘로 바뀌느냐? 난자정자를 저장했다가 모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에서 필요한 양에 필요한 인구를 전혀 달라져요. 이거 구태여 얘기할 거 없어. 세계가 따질 때 인구수 갖고 따져갖고 싸울 때가 옛날 시대지. 이젠 지구가 하나가 되는데 지금 뭘 인구수 비교하고 나라수 따지고 그래.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게 지금 컴퓨터의 발전을 위해서 전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기 시작해? 외계인이 나오는데 꼭 별나라에서만 외계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외계인을 키우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야? 인공지능, 인공인간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편리성으로 이제 작용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이제는 다 알아봤더니 사람이 아니야. 성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내부에 외계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거의 싸움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기다리면 안 되죠. 인류의 멸망과 지구의 멸망을 막아야죠. 지혜를 발휘해서. 그래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미래에 뭐라 그랬어요, 이걸? 화의 시대예요, 이제는. 화가 중요한 이제 핵심 대두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딴 말로 얘기하면 대동이라고 얘기해. 공자가 벌써 얘기해용편에 쓰고 있어요. 대동 얘기. 그래서 그걸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위치한 게 뭐고 왜 이 자리에서 유교대학에서 우리가 경남 유교대학에서 이게 경전 공부하고 유학 배우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변화된 세계도 인지하면서 어떤 역할로 어떤 그 유학이 필요하냐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야 이제 넓혀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도움이 되시라고 잠깐 언급한 거고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은 한번 해야 되니까 요거 교재를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을 보세요. 이제 교재 다 있으신가? 없으시면은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럼 됐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전에 강의했던 걸 모아놨는데 공자의 사상이고 1번 생애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잘 이해 안 하고 소홀히 하는 게 자가 중리라는 거 이런 거 시오가 니보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높여서 얘기할 때는 대성, 지선, 문선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아시면 좋아요. 근데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어. 출생하신 때가 언제냐 이거는 굉장히 탄신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도 정하고 그러는데 중요한데 언제예요? 탄신일 에? 본래 공자님의 탄신일은 BC 551년 10월 경자일로 돼 있어요. 10월 며칠로 쓰여 있지 않고 그때는 간지로 썼으니까 경자일이에요. 10월 경자일. 10월 경자일이라는 걸 또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보면 오늘날 쓰는 달력으로 찾아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 경자라는 게. 오늘날 쓰는 달력은 하나라의 구정을 정월 초하루로 삼은 달. 구정이 있는 날을 정월 새 달의 시작으로 삼는 달. 이게 하나라 정월인데 공자님이 살았을 때에는 하나라 정월 달력이 아니야. 정월이 3개가 있었다는 걸 꼭 아셔야 돼. 그걸 몰라 보통은. 그렇죠. 공자가 있었던 그 때의 달력은 동지가 들어있는 달. 날 갖고는 안 자고 그 날짜가 들어있는 달. 동지는 음력으로 11월, 양력으로는 12월 20일 되면 동지가 나오잖아요. 양력으로 얘기하면 12월이지만 음력으로 얘기하면 11월로 시작되는 게 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움직인 거야. 그래서 그걸 자월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월. 우리가 하루를 비교할 때 하루의 시작이 언제 있어요? 눈 뜨니까 시작되는 게 5시, 4시쯤이면 실제는 하늘은 벌써 언제 움직였어? 자시에 움직였다는 거 알아야 돼. 자시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2시간 타올로 정을 뒀으니까 정이 밤 12시거든. 밤 12시에 하늘이 이미 열린 거야.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새날로 삼은 게 그게 주나라 정월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해가 양력이 이제 바뀌어 갖고서 되는 거 동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신정이 되겠죠. 그게 음력으로는 12월이 되지만 양력으로는 1월이 되지. 그래서 양력으로 하면 12월, 1월, 2월이 되고 음력으로 하면 11월, 12월, 1월 이렇게 돼요. 그게 휴거를 땅이 움직인 걸 중심으로 삼은 게 은나라 정월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라 정월, 그보다 더 올라간 하나라 정월은 사람이 느끼는 때를 그 정월로 삼은 거, 부정을 정월로 삼은 거.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 땅이 열리는 시간은 몇 시예요? 1시부터 3시. 근데 1시부터 3시의 중간에 정확한 땅이 울린 걸 축정이라고 그래요. 아까 하늘에
저걸 자정이라고 한다면 땅의 정각 시간을 축정이라고 그래. 축정이면 땅이 열리면서 육각수가 나오고 육각수의 물을 봉양할 때 부처님 올리고 그러는 게 그거예요. 물이 달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건 인시. 인시는 뭐예요? 3시부터 5시 사이. 근데 그게 정각인시, 인정. 그걸 인월이라고 이제 월로 확대되면 사람이 느끼는 게 바로. 오늘날 농사 짓는 사람에게 맞는 달력은 인정, 부정. 이게 맞지. 저 동지가 있는 것 같고 하면 농사 못 져요. 그래서 달력은 하나라 달력이 최고다. 이렇게 공자님이 칭찬한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날 이제 부정으로 쓰고 있지만 신정 갖고 이제 또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공자님의 10월 경자일은 주나라 정월로 치면은 10월이 사실은 오늘날 하나로 정하면 2달 빨리 가는 거니까 그거를 빼면은 10월 경자일을 찾아서 보니까 음력 8월 27일이래요. 8월 27일을 하나라 정월에 그때 양력으로 바꿔 보니까 9월 28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9월 28일이 공부자 탄강일이라는 거.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걸 대만에서 전 세계가 통일하자고 50년대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자 탄강 그러면 9월 28일 성균관대학교는 그날 놀고 국경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성탄일, 공탄일이 지금 국경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맞는데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처전했으니까 돌아가시는 날이 문제예요. 이거 저 달력을 여러분들 보면 5월 그 10며칠 날 공자님 돌아가신 날로 썼죠?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야. 그걸 아셔야 이제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야. 공부자 돌아가신 날은 기축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춘추 좌전에 보면 4월 기축일로 돼 있어요. 4월 기축일. 4월 기축일이니까 5월쯤 되겠다 이렇게 하면 추정한 거야. 그것도 또 어느 달력으로 4월 기축이 하나라 달력인 걸 전제로 해서 5월달로 된 거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나라 정월이라면 2달을 또 앞으로 당기면 2월 18일이에요. 그게. 그 2월 18일 하나라 정월을 그때 양력으로 환산해야 3월 며칠로 나오겠죠. 그게 안 나온 이상 지금 막 정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비판을 받아 또. 아닌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허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5월달 기일이라고 써놓은 거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 그걸 다시 찾아서 만국이 통일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문제 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자사상의 연원은 아까 요순우탕 문왕무왕주공고 얘기한 거예요. 그 나라 이름까지 얘기하고 핵심 내용은 뭔지 아세요? 연임금, 순임금의 핵심 내용은 중용구연에 있는 거예요. 시중구연에 있는 거예요. 시중. 그러니까 이 시중구연하면 다 끝난 거야. 정치도 경제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운동이 좋다 그래서 운동에 폭 빠졌다. 그럼 죽는기가 쉬워. 균형 잡혀야 돼. 지나치면 안 돼요. 영양도 균형 잡혀야 되고 몸도 균형 잡혀야 돼. 그게 시중이고 중용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만 먹었다고 오래 살고 건강한 게 아니야. 필요한 걸 채워서 균형 잡힐 때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그게 중용이고 시중입니다. 그걸 이론화시킨 게 공자예요. 그 공자 사상은 거기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이것도 쭉 넘어가겠어요. 인간에 초점을 둔 거고 이 자연에 초점 둔 게 아니에요. 인간에 초점 둔 거예요. 자연에 초점 둔 게 노장이야. 그거 다른 거예요. 특징이. 저 기독교는 하늘에 초점을 둔 거예요. 천지인의 존재인데 인간은 인간에 초점을 둔 게 유학이야. 그러니까 가장 요새 수없이 많은 종교 사상 중에서 가장 인간의 완전한 이론 제기가 돼 있는 사상은 유학이다 하는 것도 아셔야 돼. 그리고 지금 현실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 과정, 결과도 중요하지 않아요. 법과 사상은 결과주의입니다. 유가 사상은 동기주의, 그 다음에 과정 중심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천에 초점이 있고
그리고 그거는 자기 구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실현이 그게 아주 그 위기지약이라고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기 구현에 있다. 이건 늘 얘기했던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알고, 공자사상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강의할 때 했던 건데 이것도 다시 생각하셔서, 제일 첫 번째 건 역사적 측면에서 본 거예요. 역사적 측면에서 유학은 과거를 다시 부활하자는 얘기냐,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냐. 근데 과거 요순 강조해서 과거 요순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는 거. 요순은 과거의 사례의 하나의 표상으로 삼은 거지, 중요한 건 미래에 있다는 거. 그래서 온고의 고는 옛 거지만 하늘의 천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고 그럴 때 온은 온축하다, 천리를 체득하는 게 온고고, 지신 그러면 새 것을 안다는 시간적 흐름을 아는 이런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시대가 제기하는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 지신은 문제 해결이야. 새 거라는 건 오늘 아침 지금 이 순간 이후는 다 새 거야. 지나간 건 다 고고.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유학은 온고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지신을 위해서 온고하는 거. 온고를 바탕으로 지신, 즉 새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걸 꼭 알아야 유학이 지금 필요 없다는 얘기에게, 그런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올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유학은 지나간 걸 다시 화려하게 다시 뭐 복귀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인류가 맞이하는 문제, 국가가 맞이하는 문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신의 문제고, 지신을 위해서 온고하는 걸 볼 때 유학은 미래 사상이 아니라 과거 사상이 아니라 미래 사상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인격을 수양해야 된다. 그리고 인격 수양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관계가 완성돼야 된다. 이게 수기치인이에요. 수기. 그 수기치인도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게, 수기가 뭘 갖고 수기하는 거냐? 하늘의 천도 천리를 체득하는 거예요. 수양이. 덕목으로 하지만 덕목의 본질이 있어요. 덕목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모든 오상지 덕목의 본질은 모든 오상지 덕의 본질은 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을 강조한 책이 중용이고, 성을 강조한 괴가 건괴예요. 천도 천리가 성으로 돼 있다 하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성을 바탕으로 해서 덕을 실천해서 자기 인격을 완성하는 걸 성인이고, 성인이 최고의 경지로 올라가면 인간의 완성으로서가 성인이지, 신과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경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염계주도니가 성희천이라고 그랬지. 성인은 인간의 표상이지만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을 바란다.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경지. 그걸 또 아셔야 수기의 핵심을 알아요. 그 다음에 치인은 관계완성이야. 관계완성이라는 건 더불어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그래서 이 수기치인은 어디에? 치인에. 치인이라고 그래서 공자님은 표현 안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기치인이 아니라, 치인은 다스린다는 얘기고, 다스린다는 얘기는 시원찮은 사람을 전제로 한 용어야. 시원찮기 때문에 다스리고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는 거야. 나중에 가보면 상대방이 더 똑똑한데 뭘 다스려. 그러니까 동격으로 더불어 같이 즐기고 그러는 걸 안인이라고 그래. 수기 안인. 수기 치인이 아니라 수기 안인. 안인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편안해. 나도 편안하고. 그게 동시에 높은 경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 안인. 근데 이것도 수기와 안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 안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완성하다 가는 거예요. 유학은 자기 완성만 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자기 완성하는 걸 도노라고 그래요. 도노. 깨닫고 열반의 세계 들어가는 거. 아니, 그 악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완성해서 하는 게 명윤이야. 명윤 그럴 때 윤자는 일륜윤자예요. 일륜윤. 일륜이라는 건 관계를 얘기할 때 5개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오륜이라고 그러죠. 분신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있잖아요.
오륜을 구현하는 거. 그래서 이 수기치인은 인간관계를 완성해야 인간의 삶의 완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기가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이 치인, 안인의 목표가 있다는 걸. 세 번째로다가 지명행위가 거기 나오죠. 지명행위. 존재 의미와 자아 실현이라고 제목이 써 있는데, 156쪽에 3번이 나오잖아요. 3번. 지명행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명을 알아야 돼. 명. 그게 지명이야. 명만 아는 건 안 돼. 본성도 알아야 돼. 지성도 돼. 그럼 성하고 본성성자에 이럴 때, 말씀 원반에 이룰 성실할 성이 아니라 본성성. 성이라는 건 같음이라고 그러고 명이라는 건 다름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같음도 좋지만 인간은 다름도 좋어요. 다르다는 건 기질이 달라. 특성이 달라. 그 기질을 알고 다름을 구현하는 게 지명이야. 지명.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인을 구현하는 거지만 현실에서는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건 의에서 살다 의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의, 그래서 이 지명행위가 되면 고정명이 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자사상이에요. 근데 맹자로 와갖고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맹자는 공자를 뛰어넘은 건 아니에요. 공자를 따르고 내 소원즉 학공자해라. 이렇게 맹자 책에서 자술할 정도로 공자를 심취하고 따르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157쪽으로 가면 공자 사상을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완한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성선설이야.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 그 착한 걸 뭘로 증거하느냐? 사랑만 예를 들었어. 인의의 지신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덕목인데 그 중에서 사랑의 덕목을 뭘로 예를 들었냐면 맹자책에 보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걸로 예를 들어서 유자유정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질 때 그 불쌍히 여기고 구하려는 마음이 계산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다. 무조건 나간 거다. 이걸 볼 때 인간의 사랑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봐야 든 무조건 마음이지 구해서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대가 받으려고 이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래서 인만 예를 들고 의, 예, 지혜, 예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만 유추해서 보면 인, 의, 예지 같은 게 근데 논변에서 가끔 나오지. 자꾸 고자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그거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건 너 봤느냐? 네가 증거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닌데 이게 사람을 만나야 효도하고 공경하고 노인을 만나야 공경하는 거지 안 만나는데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하느냐?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아는 거는 음식을 먹어봐야 하는 거지 그 전부 후천적으로 나온 마음이지 뭐 선천적이냐? 그러니까 맹자가 거기에 대해서 논변하죠. 너 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냐? 노인을 봤다고 공경이 자절로 나오는 거는 내가 노인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가 보니까 나온 거지 보였기 때문에 나오는 거는 현실에 붙잡힌 얘기다. 고기를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 거 누구나 고기를 먹으면 맛있다고 여기는 공통적인 마음은 그걸 고기를 먹으면 맛있다고 느끼는 마음이 선험적으로 원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공통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인의 예지시는 다 뭐예요? 선험적이다는 걸 논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 갖고 맹자가 얘기한 걸로 우리가 삼지만 그래요. 그래서 첫째가 합쳐서 얘기하면 고로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결론을 내린 거야. 그거는 엄청난 역사의 변화를 만든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걸 얘기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진 줄 알아요? 인간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야. 인간의 윤리의 기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공자가 언급은 했었지만 단정은 안 졌거든. 근데 맹자에 와서 단정을 진 거예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순자하고 비교하면 순자는 그 선험적인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순자는 현상, 사실에 관심을 둔 거야. 그러니까 순자와 맹자는 좀 초점이 달라요. 순자는 현실, 구체적인 거. 자기는 가능성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래갖고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볼 때 본능을 본 거죠. 본성을 본 게 아니라
본능을 본 거예요. 본능을 보면 남을 시기하고 자기만 이익을 챙기고 음식만 챙기고 그 다음에 성욕을 일으키고 이런 본능이 있다. 그걸 방치하면 쟁탈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분을 잘 알아야 돼요. 맹자가 얘기한 성의 개념은 기질지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기질지성이 있게 된 선험적 본연지성 얘기한 거고, 선악을 얘기할 땐 상대적 선악이 아니라 절대선을 얘기한 거고, 순자가 얘기한 건 상대적 악, 상대적 기질지성을 얘기한 거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궁극적 천리까지 뚫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맹자예요. 그 깊고 넓은 거는 누구야? 맹자지. 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한 사람을 도통해 놓는 건데, 순자는 그거는 못 보고 자꾸 현실만 자꾸 얘기했으니까 시원찮게 공부하고 알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맹자 사상은 바로 성선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어요? 수양론을 완성시켜. 수양론이 바로 호연직이 기르는 거예요. 그 호연직이 기르는 게 공선추장구 상 2장에 나왔는데 참 잘 나왔어요. 그 수양을 하는 건 육체 수양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무포기기. 그렇지만 정신 수양이 더 중요하다. 왜? 마음 수양 정신은 육체와 비교할 때 수절 관계니까. 마음이 장수라면 육체는 졸개니까. 마음만 정해지면 육체가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잘 잡아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직해야 된다. 직을 버리면 다 소용없다. 직. 그게 상황에 맞아야 된다. 의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쌓아나가야 된다. 도를 강조한 거예요. 직, 의, 도. 그래서 그것을 쌓아나가면 호연지기가 된다. 그런데 개인의 문제가 그 호연지기지, 관계의 문제로 얘기할 땐 사람을 알아보고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지인, 지언을 얘기했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면 호연지기가 되고 부동심이 돼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다. 죽음이 눈앞에 와도 흔들림이 없는 경지를 얘기하는 게 호연지기에 대한 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암송시열 선생 같은 경우는 이 맹자의 호연지기를 수천독해 갖고 드디어 깨닫게 되고 그런 게 나와요. 어쨌든 호연지기, 수양론의 정리, 급하게 막 조장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내팽개쳐 버려도 안 돼. 물망, 물조장, 점진적으로 해서 완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 게 윤리사상이자 호연지기예요. 수양론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치사상으로 가서 힘으로 다스리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힘으로 하는 걸 패도라고 그래요. 패도를 비판하고 왕도, 도덕으로 해라. 비록 시간이 걸려도 도덕으로 하면 감동이 있고 완성된다. 이걸 얘기한 게 왕도 사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 그 시원찮아 갖고 또는 욕심이 가려 갖고 무지해 갖고 패도를 실현하면 어떡하냐? 그게 극한으로 가면은 바꿔봐야 된다. 혁명 인정론까지 가. 이 역성혁명의 강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정치만 강조한 걸로 알고 있지만 맹자는 경제를 강조해요. 경제가 안 되면 도덕심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경제를 강조해서 정전법을 얘기하고 세금은 10분의 1세를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한 바람에 왕이 왕답지 못하면 바꿔도 된다 그러니까 역대 왕들이, 시원찮은 왕들은 아주 맹자를 싫어하고 미워했어. 그래서 이 맹자가 경으로 올라간 거는 송대에 와서 경으로 올라갔어요. 괜찮은 왕들이거나 올바른 왕이 볼 때는 맞거든. 그래서 이거는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존경도 받지만 비난도 많이 받아갖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끝내 결국 맹자는 인정을 역사에서 받지요. 이제 그게 중요한 사상이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순자만 얘기하고 5분만 더 쓰고 끝내면 될까요? 아이고 죄송한데 이게 정확하게 끝내야 되는데, 순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자세가 어떻게 되냐? 경험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사실로 확인하는 것만 얘기하자. 그러니까 사실주의적, 경험주의적 입장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인 건 물질을 중요시 여기고, 정신이나 이거는 물질이 있고 나서의 얘기지, 자꾸 그 보이지 않는 정신관념에 초점을 두면 자꾸 종교 얘기하면 그건 우상화되고 그 맹목적이 될 수 있다. 그걸 철저하게 비판한 사람이 순자예요. 순자는 사실적, 구체적, 경험적. 그래서 이 순자를 좋아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동양에서 일본 사람은 순자를 좋아해. 근데 한국 사람은 철학적인 인간이고 종교적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맹자를 좋아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순자는 당시가 전국시대 말기니까 말기에 태어나갖고서 너무 나쁜 짓 멋대로 하고, 폭력이 그때 제자 백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론이 정밀해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압해야 된다. 사실의 세계에서 강력한 이 행동. 그래서 예를 강조하고, 예가 제도화돼 갖고 예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성악설의 기반을 갖고, 성악설에 기반 둬서 사회 제도화하자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의 인격에 기대려서 정치하지 말고 사회 제도로 못하도록 규제하고, 그러고 그 못하도록 하는 게 강력한 건 법이지만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진 건 예거든. 그래서 예로서 하는 거, 법으로 하는 것보다 덕으로서 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육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데, 육아이긴 하는데 아까 맹자보다 깊게 높게 이해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해갖고 사회 제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후진의 노력. 그래서 하늘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이 나중에 보면은 맹자로 가서는 단순한 하늘의 천리가 아니라 상제천이 있다는 걸, 절대자가 있다는 걸 갖다 전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것이 초월성이 강조되고 맹자에게 있었지만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야. 하늘도 그냥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 멸천이라는 얘기를 해. 저 종교적 신으로다가 맹종화하는 절대화된 천은 없애버려야 된다. 멸천. 그리고 용천. 천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천을 활용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근데 천의 저 종교성, 절대성, 신의성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사실은 그게 부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정된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순자는 경험주의적 입장에서 예를 강조하고, 예를 강조하니까 후천적인 노력을 강조하니까 학습, 공부 강조하고 스승의 그 중요성을 얘기해요.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보다 제자가 괜찮다고 보면 안 된다. 노력해서 하면. 그래서 이걸 강조하죠. 이게 글자가 위 그러면 거짓 위자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인위, 사람의 적극적인 의지, 노력이 위예요. 이걸 강조한 게 순자야. 근데 노자의 자연주의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것이 전부 다 잘못되는 거의 시발점이라고 해서 무의, 자연으로 강조하는 걸로 얘기가 되지만 순자는 적극적인 위를 얘기하고, 그래서 스승을 능가하는, 함양하는 노력, 이걸 얘기해요. 그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맹순 사상이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누구의 사상이 핵심이에요? 공자 사상이 핵심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공자 사상이 핵심이고 공자의 사상이 보완하고 또 넓혀진 거죠. 이제 그걸 이해한다면 오늘날 공자 사상을 해서 다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미래의 문제는 뭐예요? 인류의 화해,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생명을 존중시키고 인격을 존중시켜서 더불어 사는 시대가 돼야 돼. 그래서 대동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대동사회가 딴 데 내용의 교재에 나오니까 그 자세히 보면 소강사회 지나서 대동사회라는 게 어디 나와요. 여기서 지금 취급이 안 됐는데 어쨌든 대동사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방향만 4번에 제시됐으니까 그건 읽어보시면 대충 다 감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선진시대 유학, 그 핵심 내용, 이걸 오늘 강의를 했어요.
긴 시간 늘 이렇게 해주시고 좋으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 아까 한 분 계시다가 이제 이내 깨어나갖고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얼굴이 볼 때마다 좋아져야 돼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볼 때마다 나빠지면 안 돼요. 그래갖고서 우울하게 살다가 가시지 말고 즐겁게 소풍 나온 것처럼 살다가 150년까지 사시는 거 알죠? 150년까지 살다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